무주택 서민들에게 곧 겨울이, 그것도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오겠구나. 그 겨울이 오는 날은 2021년 2월 19일입니다. 이 이후로는 여러분이 금수저, 최소한 은수저, 동수저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과천 지정타, 가밀 푸르지오, 고덕 강일지구처럼 시세 차익이 7, 8억에 육박하는 이런 로또 분양 단지들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꿈도 꾸지 못하게 될 분들은 반드시 그 전에 2월 19일 전에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바라야겠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반드시 2월 19일 전에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도대체 2월 19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무슨 일이 있길래 내가 이번 정책의 피해자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21년 2월 19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알려면 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금 마련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 여기서 제가 잠깐 2월 19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꼼꼼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은 뭐였냐면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밖에 없어요. 돈은 별로 없는데 내가 분양은 받고 싶다 할 때 내 자금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8억, 7억짜리 주택을 분양받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때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하는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전세를 껴서 입주 시에 세입자를 껴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이 확실하다. 대신에 얘는 실거주를 못하죠. 전세보증금 받으면 세입자가 들어와 사는 거니까 나는 실거주를 못하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 일단 이 두 방법은 병행은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 경우에 지금 제가 예시를 들 아파트는 얼마 전에 분양이 끝난 과천 르센토 대시양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8억이었어요. 34평이. 투기가율지구이기 때문에 LTV가 40%죠. 그럼 8억의 40%면 3.2억 원, 3억 2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입주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원칙이 시세로 하는 건데, 전매제한 10년 단지이기 때문에 3년 뒤 입주 시점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고 거래가 없으면 시세도 없다. 따라서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라는 걸로 대체를 한다.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준다 라는 말씀을 자금 마련 영상에서 드렸었죠. 대략적으로 15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감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한 14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은 14억 원에 대해서 9억까지는 40%, 나머지 5억은 20% 대출이 되기 때문에 곱해서 더해보면 총 4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은 8억인데 4억 6천만 원 대출해주면 이 대출 이외에 내가 마련해야 할 금액은 얼마예요? 3억 4천만 원이죠. 대략 이 정도. 이 시세에 따라서 이 대출 금액은 조금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넉넉 잡아 4억 정도를 자기 자본을 마련을 하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가 가능하다, 실거주가 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아무튼 이거보단 많지만 대출금이 좀 충분하진 않죠. 내 자본이 3.5억에서 4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내 자산을 팔고 차를 팔고 전세 보증금을 빼고 온갖 행위를 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기 자본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또 있다고 했어요? 이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는 못하지만 이 시세 차익 8억짜리 내 소유만 되면 바로 차익인 7, 8억 발생하는 이 단지를 아무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사실 얘보다 훨씬 쉽죠. 실거주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내 자본이 훨씬 적게 필요해요. 자, 봅시다. 이 과천 르센토 대시양 같은 경우 근처에 레미안 슈르라는 주로 이제 과천 지정타 단지들과 비교를 할 때 많이 거론이 되는 구축이죠. 여기 전세가가 지금은 7억 수준이에요. 얘는 구축이고 대시양은 신축이죠. 대신에 완공시 인프라는 또 레미안 슈르가 좋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 또는 약간 낮은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될 것으로 봐요. 6.5억 정도라고 합시다. 완공시에 레미안 슈르보다 약간 낮은 6.5억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다. 그럼 지금 여기 분양가가 8억인데 8억 중에 내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6.5억 원을 받았죠.
그것만 갖다 내도 나머지가 얼만큼이에요? 1.5억밖에 안 되죠. 1억 5천만 원. 만약에 6억이라고 해도,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해도 2억만 내가 자기 자본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거의 2배 이하로 적죠. 내가 마련해야 하는 자기 자금이.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 연체 및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 실거주는 못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4억에서 4억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가 있죠. 보통. 그래서 이 방법을 서민들은 많이 선호를 하셔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인 분들은 뭐 이 방법을 선호를 하시죠. 실거주를 또 선호를 하시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마련할 수 있어 라고 하시니까 정말 서민들은 이 방법도 막 들락말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세보증금으로 납입을 하는 방법은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거의 유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2월 19일 노래를 부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좋은 방법을 2월 19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날부터 공고가 뜨는 단지들은 이 방법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받아서 중도금 잔금 치르는 이 방법 불가능하다. 8억짜리 주택이면 한 3.5억에서 4억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좀 안심하고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주택법이 개정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한 주택법이 개정이 됩니다. 즉, 이 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기존에도 개정된 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모든 단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청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5년 이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는 건데 원래 이 공공분양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에는 원래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이 워낙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청약하신 가천 지정타나 가밀프로지오나 기타 대부분의 단지들은 다 민간 분양이에요. 민간 분양엔 지금까지는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이 안 됐었는데 언제부터? 2월 19일 이후로는 적용이 민간에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분양가 상한제만 걸리면 모든 분양주택에 5년 이내 3년에서 5년 사이로 적용이 된다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또 세게 맞는 단지들은 대부분 5년 거주가 걸릴 겁니다. 이 거주 기간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거주 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주를 해야 되면 내가 뭘 못해요? 이 전세를 못 받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전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2월 19일 이후부터. 이때부터 모집 공고가 뜬 단지들, 이 전까지 모집 공고가 뜨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뜨면 불가능해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사라지고 이때 이후론 이 방법만 남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이 르센토 대시양의 감정가가 추후에 14억 정도로 감정이 됐을 때 4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된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이게 또 감정가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낮게. 나는 한 14억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40% 20% 곱해서 4억 6천만 원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내가 하고 내 자금은 3억 4천만 원만 준비해놔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뭐 의외로 12억에 감정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대출이 얼마가 되느냐? 9, 4, 36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20%니까 0.6억 6천만 원, 4억 2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 내 자본이 3억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난 4천만 원 준비를 덜 했어요. 4천만 원 갑자기 어디서 끌어오기 쉽습니까? 내가 좀 연끌한 건데 이미 4천만 원을 어디서 갑자기 구해오기가 쉽나요? 이제 뭐 사채를 가든지 뭐 지인한테 막 손을 빌려야겠죠. 이것도 안 되면 잔금 못 내는 거죠 뭐. 그냥 골치 아픈 거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4천만 원 정도를 끌어오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칩시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가를 15억을 초과해서 감정을 해버렸어요. 감정가가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요.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죠. 이게 없다고요 그냥.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분양가로 대출해 줄 겁니다. 분양가로. 이 8억으로. 이 8억의 40%를 조정을 해서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그럼 내 자기 자본 얼마 필요해요? 4억 8천만 원 필요한 거죠. 4억 8천만 원. 거의 5억 원. 5억 원 마련해야 돼요. 이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는 해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는 한 3.4억밖에 마련 못하는데 갑자기
1억 4천만 원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냐고요. 사채로 가는 수밖에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채로 가는 건 어때요? 아무리 여기가 시세 차익이 뭐 7억 8억이라고 해도 사채를 가는 거는 그걸 추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죠, 재앙.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에는 만약에 15억을 초과해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걸 쓰면 되죠. 내가 이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15억을 초과해버려서 내가 담보대출을 못 받네? 이 전략으로 바꾼다. 내가 실거주는 못하지만 일단은 뭐 돈은 내야 되니까 전략을 수정해서 뭐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안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수정 전략이 안 통해요. 이제 2월 19일 이후에는 15억 초과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한 4.8억 정도, 이 3.2억 제외한 4.8억 정도를 내가 마련할 수 있어야만 안심하고 손약할 수 있겠죠. 4.8억. 4.8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플랜 B가 안 먹힌다는 거 너무 커요. 그런데 이런 가장 시세 차익이 큰 단지들은 다 15억을 초과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로또인 거라서 15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19일 전에 여러분이 청약에 당첨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청약을 전략으로 세우신 분들은 이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이 날짜가 지나면 청약 열풍이 많이 수그러들 겁니다. 많이.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경쟁률이 500대 1이었다고 해요. 평균이. 높은 곳은 5천까지 나왔고. 이런 일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왜? 얘네들을 싹 제거해버리니까. 로또 주택을 분양할 때는 얘네들은 이제 참가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와야 어떻게든 추첨이든 가점이든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잘된 일이죠, 사실. 원래 전에는 막 5,000대를 뚫어야 됐었는데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 셋이 다 합쳐도 여기에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경쟁자를 제거하고 우리들끼리만 경쟁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5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분양가가 낮은 주택인 경우에는 4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잘 된 겁니다. 앞으로 로또 청약으로 시세 차익 7억 8억을 그냥 버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도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얼마 전에 과천이나 가밀에서 보여줬던 그런 아주 심각한 정도의 경쟁을 치르지 않고 경쟁자가 줄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되게 잘 된 일이죠. 사실 제가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저희 모두의 부동산이 응원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사실 아니에요. 이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정보도 잘 모르시고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께 굉장히 희망이 됐던 게 로또 분양이었어요. 특히 가점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희망이 됐었죠. 내가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서 가점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여태까지 주택 없이 산 보람이 있구나 하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전에 집 산 사람들처럼 7억 8억을 보상받는구나 라고 희망을 좀 가지셨을 텐데 이제 그 기회가 있긴 있는데 서민들만 제외가 된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점입니다. 사실 이게 아예 로또 청약이 없어지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7억 8억의 혜택이 이분들께는 그대로 가고 더 쉬워진다는 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 법의 취지는 되게 좋아요. 사실 나쁜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분양받으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되게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 시세는 여기에 있는데 분양가를 여기에 때려버리니까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죠. 이렇게 한번 당첨되면 그냥 7억 8억을 번다는데 안 몰릴 수가 있습니까? 무소유주의자가 아니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지 않을 분들도 내가 돈이 없는데도 전세 줄 생각으로만 몰린다 이거예요. 실거주자에게만 주택을 분양하는 게 옳다. 직접 살 사람들에게만 주택을 분양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개정한 거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실거주자에게 분양을 한다.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로또 분양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금, 은, 동수저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자기 자금 한 4억, 5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걸린 로또 청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싹쓸이 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상제 걸린 주택은 못 들어가요. 읍주 의무 때문에. 전세 못 주니까. 사실 지금 7, 8억씩, 청약 한 번 해가지고 7, 8억씩 버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이 로또 분양 자체를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꿋꿋이 밀어붙이니까 그럴 거면 이왕이면 이거를 좀 서민분들, 평생 무주택으로 거주하신 분들께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금 마련 영상도 올려드리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께서 적은 돈으로라도 다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져와라.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거 로또 분양을.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투자와 청약은 좀 달라야 돼요. 투자는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더 유리하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그게 자본주의인 건데 이 청약은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로또 분양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을 7, 8억씩 주는 거고 이 혜택은 이제 다 여기로만 간다. 여기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취지는 되게 좋지만 부작용이 좀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그냥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를 할 거면 이 분양가 상한제의 혜택이 서민들한테 가게 해야 돼요. 아니면 서민들한테도 가고 부자들한테도 가고 뭐 골고루 가든지. 이거는 서민들한테 오히려 금지를 시켜버리고 부자들에게만 몰아주니까 그럴 거면 로또 청약을 없애버리는 게 맞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로또 청약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정책을 쓰면서 분상제는 유지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부자들에게만 7억 8억의 차익을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정책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받을지가 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민이라면 4억 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이 2월 19일 전에 청약에 당첨돼야만 분양가 상한제 걸린 주택들을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7억, 8억, 작게는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후에도 청약 당첨은 가능하지만 이제 이런 황금 단지들, 제가 요즘 올려드리는 그런 시세 차익이 큰 단지들은 이제 불가능하고 조금 소소한 그냥 뭐 차익이 뭐 몇천만 원, 1억 뭐 이 정도 얻을 수 있는 주택들만 여러분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거의 없어요. 너무 분양가 상한제가 다 걸려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의 사실상 모든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공공택지라고 해서 공공 분양만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공공택지에 공공분양, 민간분양 다 분양하고 민간분양이 훨씬 많습니다. 대규모 공공택지가 어디냐? 화천 지정타나 고덕 강일지구나 위례 3기 신도시 앞으로 들어오는 창릉, 하남의 교산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다 그다음에 강일지구, 수원, 광교, 화성의 동탄 이신도시 등등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대규모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입주 의무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곳들은 사실 거의 다 로또 청약이에요. 다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다 입주 의무가 있고 입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에게만 이 로또 분양의 혜택이 들어간다. 자,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죠. 정책의 부작용이 있음을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목소리를 반영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사실 그 정책을 뭐 비판하거나 왜 그런 정책을 했어라고 이렇게 따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대응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들 놓쳐요. 어쨌든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면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이제 무주택 서민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얘기해 볼까요? 로또 분양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4, 5억 없는데 분양 받아서 그냥 뭐 대출 안 해주면 사채 쓰지 뭐. 사채 써서 뭐 차익이 8억인데 지금 뭐 사채 이자 뭐 그냥 내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채 써서 이자료 그냥 뭐 30%씩 내고 이자로 한 3억 내고 8억 벌면 5억 버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서민들이 사채 써서 이자 30%씩 내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건데 제발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험하고 인생 한 번에 가요. 그냥 잘못하면. 이 방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정책이 가는 길이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 좀 답답해요, 사실. 두 번째,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비분상제 주택,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주택을 청약받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죠.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청약은.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너무 청약 통장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약 당첨이라는 거는 일생일대 사실상 한 번뿐인 기회예요. 차익 1, 2억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쓰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점을 쌓아서 정말 괜찮은 곳, 차익이 최소한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꼭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려도 3억 정도는 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을 때 분양받는 게 좋죠. 나는 뭐 이런 차익은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뭐 내가 살 집 받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좀 차익을 얻고 싶다. 분상제로 뭐 5억, 7억, 8억 이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는 좀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중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이런 5억, 7억짜리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동수저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 주택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일단은 청약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가 여기서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좀 벌어서 나중에 다시 청약통장은 아껴뒀다가 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이 청약통장이 더 좋은 통장이 되어 있죠. 가점이 지금 50점이라면 뭐 60점이 넘어 있을 것이고 그럼 그때 가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굳이 이 정도에 만족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여러분은 자본이 적으시잖아요.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냥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사서 나중에 40억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고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개요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2월 19일 이후에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재건축 예측하여 투자하기입니다. 재건축 투자가 아니고 재건축 예측하여 투자하기로 써놨어요. 제가 재건축은 뭐예요? 정확한 뜻은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건축은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재건축입니다. 보통 주공 아파트를 많이 부시고 다시 짓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수원 영통구 맷탄동의 맷탄 주공 5단지예요. 여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영통 2구역이라는 재건축 구역의 아파트예요.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 현재는 지금 이 메탄주공 5단지가 재건축 안 됐어요. 아직 구축 상태입니다.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정말 아름답죠? 이게 현재는 지금 8.5억인데 한 8년 전 2012년에 얼마인지 볼까요? 여기죠, 여기. 이때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3억 1천만 원. 그러니까 8년간 5.4억이 오른 거죠. 약 2.5배 정도? 차익으로 하면 5.4억이에요. 5억 4천만 원이 오른 거죠. 집값이.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보실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나 한 뭐 이 상태? 이 정도에서 보시고 많이 올랐네. 너무 비싸다. 못 들어가죠. 6억만 돼도 벌써 너무 비싸니까. 대출도 40%밖에 안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껴봤자 워낙 구축이라 전세금이 얼마 안 돼서 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참고로 이 8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이 전세가가 좀 1억도 안 합니다. 이 전세 대란 시대에. 신기하죠. 워낙 뭐 이렇게 좀 옛날 아파트고 다 허물어져 가는 곳이니까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이때 내가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왜 한 이때 발견을 하는 거야? 내가 이때 발견을 해서 3억 천에 딱 사서 8년 기다려서 8.5억 만들면 8년 기다려서 5.4억 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3억 1천만 원 투자해서 이 중에서 40% 대출 받고 60% 내가 투자해서 그럼 얼마예요? 3, 6, 18 1억 8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3배를 투자액에 3배를 순이익으로 거둔 거죠.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도 없죠. 기다림이 좀 길고 옴테크를 내가 좀 해야 되지만 굉장히 할만한 투자죠. 사실 내가 이 시점에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절차인데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면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인가 받고 착공해서 분양하고 입주하는 이 모든 단계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건데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빨리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거의 한 2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잘 존재하는지를 모르세요. 이 단계에서는 거의 모르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전에 가격이 저 밑에 있을 때 이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게 가능합니다. 나는 뭐 이게 불안하다 하시면 가장 안전한 건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뭐 기본 계획 수립이나 좀 불안하시면 안전진단 통과 후에 정비구역 지정 이때 들어가셔도 아주 괜찮죠. 들어가서 홈테크 하시고 쭉 대기 타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축과 되게 비슷한 형제죠. 재개발 투자. 재건축과 재개발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재개발도 비슷한데 재개발은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 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측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 개를 이렇게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를 좀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빌라를 10개, 20개씩 내가 매수를 해서 이때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20개 투자한 것 중에 한 뭐 2-3개 정도만 실제 재개발이 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기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갭이 막 2천만 원, 1천만 원도 해요. 갭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때 내가 막 사놓고 20개 정도 사놓고 2-3개 건진다. 그러면 이득이 크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가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는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거고 아마도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재개발 투자를 하더라도 뭐 한 채에서 2채밖에 못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되는 곳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된 다음에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왜 재개발에서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중에 재개발 강의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하나가 경매입니다. 경매는 정말 생소하죠, 여러분. 거의 이거는 뭐 1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는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제가 조금 다룬 적이 있어요, 초반에. 경매는 거의 다룬 적이 없죠. 경매는 그만큼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강의를 할 겁니다. 상당한 기간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월 19일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 강의가 많이 올라갈 거고 무주택 서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매에 대한 강의도 업로드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가 옛날에나 좋았지 뭐 지금은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뭐 난 됐다, 너무 배우기도 힘들고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말은 맞긴 해요. 예전만 못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죠. 사실
지금 부동산 자체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어느 아파트나 다 올라가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죠. 끝난 거 느끼시죠? 잘해야 돼요, 되게. 어쨌든 그래도 경매는 아직도 일반적인 이건 매수인데 매우가 됐지? 일반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돈 주고 아파트를 그냥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수익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하시면 일반적인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좋습니다. 이거를 대충 배워서 이상한 데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경매까지 조금 배우고 나시면 이 조합을 할 수 있죠. 재건축과 경매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 또는 조합 설립이 되기 이전의 아파트들, 되게 싼 상태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올 때 또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실거주자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자기 사업하다가 아마 망하시고 이러면 이제 이런 주택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배우고 경매를 배우면 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딱 낚아채면 원래도 저렴한 매물을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먼 길이지만 이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 강의 몇 번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디 여러분이 이 전에 당첨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2월 19일까지 당첨이 안 되셨다면 이제 청약 시장이 수그러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당연하게도 무주택 서민들이 어디로 몰릴 거예요? 이런 데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가격이 좀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저렴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뭐 2억 3억짜리가 많으니까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이제 오를 가능성이 커요. 언제를 기점으로? 2월 19일을 기점으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전에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오르시기 전에 빨리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자연스럽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